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오늘은 또 댓글로 구독자님들 중에서 또 요청해주신 내용이 있어서 그걸 좀 봐보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트레이딩 뷰 응용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에 볼륨 베이스드 서포트 앤 레지스턴트 존이라는 요 스크립트인데, 내용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거래량 중심으로 이제 이 서포트와 레지스턴트가 이제 지지와 저항을 영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 존을 만든다라는 건데, 이 컨셉이 사실 백두 기준선에서 제가 녹여놨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색깔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들을 해놨는데, 이 수식을 보면 이 수식이 키움증권은 그 뭐 1000바이트인가 이제 그 기간 이 스크립트에 제한이 있어요. 길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요거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요 볼륨 베이스드 서포트 앤 레지스턴트 존이라는 요 스크립트를 검색하셔서 트레이딩 뷰에서 요거를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복잡한 수식을 여기서 그냥 차용하진 않았고요. 이거를 백두 기준선이라는 거가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봤어요. 자, 이제 보면 백두 기준선은 이 라인을 가지고 다시 이평선 개념으로, 평균선 개념으로 이제 스무딩을 좀 해준 거거든요. 근데 스무딩 없이 그냥 심플하게 가격대를 그냥 쭉 표시를 해줘도 이게 의미가 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이디어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 백두 기준선을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백두 거래량 매물대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차트 형태로 해서 이 매물대 차트로 바꾸면, 그러면 이제 매물대 수에 따라서 요거를 수치를 좀 빼고 매물대 수를 한 50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매물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이 매물대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냐면, 이것도 매물대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매물대를 이용해서 수식을 만들 수 있으면 또 재미난 것들 많이 해볼 수 있을 텐데, 이거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키움 내부에서만 사용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차트 분석 툴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 차트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으로 되어 있는 수치는 이게 너무 매물대가 두껍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한 50 정도를 하면은 촘촘하게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촘촘하게 하면 숫자가 너무 막 어지러워요. 그래서 수치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보기가 편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래량을 여기 가격 차트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같은 가격대에 있는 여기 있는 거래량들을 다 더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가격대에 이걸 한번 봐볼까요? 이 보라색 여기가 제일 거래량 많이 터진 라인이거든요. 매물대 차트도 보면 여기까지 제일 길게 돼 있잖아요. 그게 요 라인인데, 이때 보시면 이때 거래량이 터졌죠. 이때 거래량을 여기에 옆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때도 계속해서 거래량들이 활발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때 종가로 마친 캔들들을 쭉 다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바닥 다지고 하면서 여기서 횡보하는 그 동안에, 그러니까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의 값을, 이 거래량을, 죄송해요. 요거가 아니고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의 요 거래량, 이 값들을 다 더해서 이쪽에다가 다 더해주면 이만큼 이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꼭대기 부분인데,
이 꼭대기 부분에서도 거래량이 만약에 많이 터지게 되면 매물이 쌓여서 거기 돌파하기가 힘든 이제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근데 이 정도 거래량이 여기서 이렇게 터져줬고, 그때 매물대를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표현을 해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전체를 다 보자고 하니 좀 이제 복잡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런 자리들 중심으로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지와 저항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색깔에 따라서 그 기간을 좀 다르게 했는데, 노란색은 이제 황금선, 보통 21선 얘기를 하기 때문에 21선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60일선은 녹색, 그 다음에 1년선으로 이제 까만 선을 했고요. 1년선이 아니고 이제 6개월선이죠. 6개월선, 125일선으로 까만색을 했고, 1년 250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진한 자주색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봤을 때 여기에 보시면 진한 자주색은 여기서 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 요것 때문에 진한 자주색이 쭉 그어지는 건데,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자리는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서도 지지를 결국은 해주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지해주는 자리라고 무조건 지지가 계속 되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한 번 지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7번 지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뚫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에서는 매매하시면 여기선 칼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지지선 부근에서 매매하는 거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이런 자리, 이런 부분에서는 매매하셔도 돼요. 이렇게 편하게 매매해도 되는데, 대신에 여기가 깨질 때는 칼같이 손절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지지 라인 왔을 때 정확한 타점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피라미딩 매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비중이 쌓이고 반등하면 그때 나의 평균 단가는 이 가격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했지만 나의 평균 단가는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뼈 바르기를 하시면 이렇게 내려가는 요 동안에 계속 팔리면서 익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삼각형으로 어디까지 매수가 될지 모르지만 또 피라미딩으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비중이 차고 반등한 요 순간부터 바로 이제 수익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매수를 쌓아놨어도 이건 체결이 안 되겠죠. 이건 다 취소를 하는 거고, 이게 쭉 올라가면 올라갈 때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에 뼈 바르기. 여기까지 올라갔다. 여기에 뼈 바르기. 여기까지 올라갔다. 여기에 뼈 바르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런 데서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뼈 바르기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뼈 바르기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본전이 넘어가고 수익 전환 될 때부터 뼈 바르기를 시작하는데, 위로 쫓아 올라가면서 여기에는 이제 기본 본전 뼈 바르기가 되는 거고, 급 올라갔으면 이제 수익을 챙겨야죠, 이제. 그러면서 이 전량 매도하는 요 가격대를 위로 쭉쭉쭉쭉 쫓아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자동 매도 그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 감시 주문이죠. 그 기능을 이용해서 올라가면 쭉쭉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 올라가고 바로 내려가게 되는 이런 경우는 그냥 약익절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매매하는 자리가 이렇게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이런 매물대는 지지선으로 강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수익 볼 수 있었고, 여기서도 크게 수익 볼 수 있었고, 뭐 여기서도 크게 수익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크게 수익은 못 봤어도 약익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절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이런 2년선, 그러니까 1년선 그 1년선 매물대, 6개월 매물대, 60일 매물대, 20일 매물대, 이런 매물대들을 기간별로 좀 다르게 해놨기 때문에 그만큼 얼마만큼 강하냐, 약하냐, 이런 것들을 정도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그 지지가 막 다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 라인만 가지고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먹고 추세선이 돌파된 이런 자리부터 이제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추세선을 돌파했다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좀 나와줬다면 이 과거에 거래량 터진 요 매물대가 이제 중요한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 보면 여기가 전에 매물대가 쌓여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이거를 한 번에 뚫기는 어렵다. 여기까지를 일단 여기서 만약에 잡았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를 이제 매도 좀 타겟으로 잡고, 일단 저는 솔직히 매도 타겟을 잡지 않아요. 뼈바르기를 아래에서 계속 쫓아 올라가기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거를 뚫지 못하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주면 이런 값이 이렇게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로 뚫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되는 거죠. 뚫기 전에는 저항 라인이고 뚫고 나면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뀌어서 지지가 일어나고 여기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마찬가지. 우리는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 계속 할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반등하다 다시 떨어질지, 그것을 예측하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지지선 부근에서 이런 부분에 딱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여기서 매매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매매할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타점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매수를 쭉쭉쭉쭉 걸어 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체결이 다 됐는데도 그러면은 이 라인이 여기가 그 6개월 지지 저항 라인을 이렇게 바꿨는데 그게 깨졌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손절을 하는 겁니다. 손절하고 나면 이게 쭉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이걸 뚫어줬을 때 이 부분에서부터 다시 좀 잘 공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버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방에 확 사는 게 아니고 피라미딩으로 사는 거다. 여기서 사는 거는 실패했지만 실패하더라도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매매를 하고 손절을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경험치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서는 반등을 성공했죠. 여기서도 반등 성공, 여기서도 좀 가다가 반등 성공, 여기서 반등 실패.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성공하고 네 번째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기간이 좀 길어지는 구간에서는 조금 더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거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지지 저항은 단기간에 나오고 중기에도 나오고 장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보는 이런 접근 방법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요런 자리를 길게 나왔었던 이런 매물대 자리를 돌파했을 때, 그러면서 거래량이 점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여기 돌파할 때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면 이 중요한 자리에 처음 닿였을 때, 이럴 때가 아주 매수의 급소입니다. 이런 자리들 잘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다시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이제 다이고 갔나요? 아, 다이지 않았었군요. 이쪽 부근까지 왔을 때도 이제 충분히 매매를 하기 좋은 이제 자리겠죠. 여기서 거래량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이런 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어주고 나서 결국은 크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매물대를 강하게 거래량과 함께 뚫어줘야지만 결국은 강한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걸 활용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식관리자 우클릭하고 수식관리자 들어가시면 제가 만들었던 이제 백두 기준선이 있습니다. 백두 기준선, 백두 기준선. 자, 요 백두 기준선 요 식을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그거를
백두 거래량 매물대 일목균형표라고 이름을 지으시고요. 새로 만들기 해서 요 일목균형표라는 요 표현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이런 박스권 모양을 색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식 4번, 5번에다가 수식을 만드는 겁니다. 수식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복사를 아까 붙여넣기 복사했던 걸 붙여넣으면 아이고 제가 복사를 안 했군요. 다시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피어리어드 4를 그냥 없애고 피어리어드라고 그냥 할게요. 기간은 하루만 하나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 새로운 new high 값은 value when 이게 수식을 이제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highest니까 가장 많은 가격인데 이때 벡터 값을 v 볼륨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요 기간 안에서 최대인 값을 요 HT라고 넣고 요 HT 요 괄호 열고 1을 하면 하루 전 캔들이 되거든요. 그 캔들보다 거래량이 커지면 그러니까 오늘 이 신고 거래량을 갱신하게 됐을 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그럴 때 오픈 클로즈 로우 하이 이거가 요 캔들에서 사용되는 모든 그 값들이죠. 시가, 종가, 저가, 고가 그리고 종가를 한 번 더 더해줘서 종가의 웨이트를 조금 더 주고 그 5로 나눠준 값 그러니까 그날 하루 캔들의 어떤 평균이 되는 중심값인데 종가 부분에 조금 더 가까운 이제 그런 중심값을 new h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식들은 그 다음에 백두 기준선이 저 위에 링크를 해놓겠지만 결국은 요 이평선처럼 이렇게 스무딩하게 해주는 그 식과 쉬프팅을 통해서 시간 조정, 기간 조정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한 값인데요. 이런 거 필요 없이 요 new h라는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 중심으로 그 값보다 3% 위에 라인을 긋고 그 값보다 2% 아래에다가 라인을 긋자. 그래서 5% 정도의 그 박스권을 매물대 박스를 그어보자 라는 컨셉으로 이 수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탑 하나, 버튼 하나, 그 다음에 수식 1, 2, 3은 뭐 다른 거 쓰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여기다 넣어서 뭐 추가로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표 설정에는 이렇게 두셔서 이 지표 값을 나중에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라인 설정은 이렇게 보면 이 색깔을 고를 수 있게 돼 있고 이 스케일을 가격으로 해주고 추가를 하면 바로 이 가격 차트에다가 이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걸 다 날려주고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술적 지표 여기에서 지금 만든 백두 거래량 매물대 이거를 이렇게 추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더블 클릭하셔서 이 수치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21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일목균형표라고 아까 이름을 꼭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걸 쓰면 일목균형표의 어떤 변형 값이라서 이게 구름대로 수식 4번과 5번 사이를 이렇게 색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빗금도 있는데 채우기로 하셔야지 이렇게 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정이 잘 먹었는지 확인하시고 요 라인 설정에서 21로 지금 지표를 바꿨잖아요. 그럼 요 색깔을 탑을 눌러서 노란색으로 황금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20일 기준으로 지지 저항을 나타내는데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짧은 어떻게 보면 단테님의 공구리선과 좀 비슷한 이제 그런 정도의 라인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항상 맞는 게 당연히 아니다. 이건 참고만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눌러서 값을 또 추가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기간을 60일로 하고 뭐 녹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한 번 더 해서 이거는 이번에는 6개월 125일로 6개월을 하겠습니다.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 그 다음에 기간을 250일 1년으로 두고 이거를 까만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색깔이 안 먹었다. 네, 하나 더 추가해볼까요? 그래서 아까 전엔 요거까지밖에 안 했었는데 이거를 500일로 이렇게 해서 2년선으로, 그러면 20일, 60일, 그 다음에 6개월, 1년, 2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두 기준선에서 사용하는 그 기간들을 다 이렇게 박스로 표현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주색 요거가 가장 좀 긴, 그러니까 최근에 터졌었던 2년 동안 터졌었던 거, 까만색은 1년 중에 터졌었던 거. 그래서 이 구간을 보시면 이 구간은 거래량이 되게 작은데 이 부분으로 이렇게 확대를 이렇게 해서 보면 그 부분에서 제일 거래량이 많이 터진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쫓아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싶지만 이렇게 크게 보면은 여기선 거래량이 거의 안 터진 상태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은 지금 욕망의 거래량 종목인데 이렇게 하락을 계속해서 하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지금 쫙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아주 좋고요. 그럼 지금 흐름이 이렇게 막 급등하고 있는데 쫓아 살라고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내려올 때 어디까지 내려오면은 살 법 하겠느냐, 이제 그런 기준을 잡을 때 요 라인까지, 여기가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한 5,500원 부근 이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좀 매매해 볼 만한 타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다른 종목도 좀 봐볼까요?